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지문은 2023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극수필의 01번 양주 별산대 놀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문학 작품 중에서 말뚝이가 등장하는 지문, 극을 많이 봤을 거예요. 양주 별산대 놀이도 마찬가지로 말뚝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양반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문 분석부터 들어갈게요. 자, 말뚝이와 양반 일행이 과거를 보러 가던 중 양주 땅에서 해가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산대 탈놀이를 구경하다가 객지에서 거처할 곳을 구하지 못하였다. 자, 우리 양주 별산대 놀이라서 지금 양주 땅에서 실제로 산대 탈놀이를 구경하다가 객지에서 거처할 곳을 구하지 못하였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일단 이 부분에는 과거라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서 향락에 빠져 거처할 곳을 구하지 못한 어리석은 양반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지금 등장인물과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그러나 저러나 내게 좀 곤란한 일이 생겼다. 무슨 곤란한 일이 생겼단 말이냐? 지금 말뚝이와 새뚝이라는 인물들의 대화입니다. 자, 말뚝이가 자신의 상황 설명을 해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우리 댁에 새님, 서방님, 도령님을 데리고 과거를 보러 가는 도중에 산대놀이 구경을 하다가 하루해가 저물었는데 하룻밤 묵을 음악을 정하지 못하였다. 나는 여기 아는 친척도 없고 아는 친구도 없어. 곤란하던 차에 너를 만나서 다행이다. 예, 나를 봐서 우리 댁 양반들이 임시로 거처할 음악을 정해다오. 자, 우리 극중의 공간도 산대 탈놀이를 하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극중 공간과 산대놀이가 벌어지고 있는 실제 연희 장소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연희 공간과 극중 공간이 일치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음악이라는 건 뭐냐면 막사로 쓰는 천막이나 장막으로 임시로 거처하게 된 곳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는 친척도 없고 아는 친구도 없어. 이 구절과 관련된 사자성어가 있는데 사고무친, 무이무탁, 사고무탁 등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 도무지 없다는 말이라는 뜻이므로 여러분들은 사자성어도 연관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지금 음악을 정하지 못해 곤란해하고 있는 말뚝이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새뚝이가 옳지, 구경을 하다가 음악을 정하지 못하였구나. 그래라, 음악을 하나 정해주마 라고 하면서 놀이판을 여러 번 돌고 나서 말뚝이 앞으로 다가간다. 자, 놀이판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 무대고요. 지금 특별한 무대장치 없는 전통극의 특징이 드러나죠. 얘 말뚝아, 양반들이 임시로 거칠 음악을 지었다. 그럼 지금 놀이판을 여러 번 돌아다닌 게 음악을 지은 행위인가 봐요. 예, 보아하니 거기 담배도 먹을 듯하여 방 하나 가지고 쓸 수 없어 안팎 사랑이 있는 집을 지었다. 바깥 사랑에는 동그랗게 말뚝을 돼지우리 같이 받고 안은 동그랗게 담을 쌓고 문은 하늘로 냈다. 이만하면 되겠지. 자, 지금 음악의 상태로 보아 새뚝이가 만든 음악은 문도 없이 말뚝과 담으로 막혀있는 돼지우리임을 알 수 있죠. 새뚝이가 양반을 조롱하는 모습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돼지우리를 양반이 지낼 음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양반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가면 그럼 고래땀 같은 기아집이로구나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돼지우리가 고래땀 같은 기아집인가요? 아니죠.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로는 고래땀 같은 기아집이 아닌데 고래땀 같은 기아집이라고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적 서술이 사용된 부분이고요. 뭐뭐 같은 사용되었으니까 직유법이라는 비유적 표현 등을 활용함으로써 양반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풍자와 조롱 등은 지배층에 대한 평민들의 비판 의식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반어적 서술이 사용된 다른 작품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식의 옳은 선지도 출제되었으니 여러분들이 반어법이 사용된 부분과
왜 반어법이 사용되었는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 방에 들어가자면 묽은 어물을 사야겠구나. 암 그렇고 말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양반을 안으로 모시기로 해요. 그 새뚜기는 앞에 서고 말뚝이는 뒤에 서서 양반을 음악 안으로 모는 소리를 하는데, 새뚜기는 고이고이고이라는 소리를 내고요. 말뚝이는 새뚜기 뒤에서 채찍을 들고 돼지를 쫓듯이 소리를 두두두 이렇게 치는 거죠. 자, 지금 비유적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양반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드러내고요. 새뚜기와 말뚝이가 각각 앞뒤에 서서 돼지를 몰듯이 양반들을 대하고 있잖아요. 양반들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부분으로 양반을 조롱하는 부분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지금 돼지우리를 음악으로 정하고 양반들을 음악으로 데려간 말뚝이와 새뚜기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면 새님이라는 사람이 이 음악을 네가 정했느냐 아니면 누가 정해주었느냐 이게 막 질문을 하다가 말뚝이가 새뚜기를 보고, 예, 우리 댁 새님께서 우리가 거쳐야 할 이 음악을 누가 잡았느냐, 네가 얻었느냐, 누가 다른 사람이 얻었느냐 하고 말씀하시기에 이 동네 아는 친구 새뚜기가 얻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그럼 걔 좀 보자꾸나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새님이 이 음악 너가 정했니? 아니면 누가 정해줬니? 라고 물어봤지만 말뚝이가 아는 친구 새뚜기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님이 그럼 걔 좀 보자꾸나 라는 이 말은 실제 양반과 말뚝이의 대화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대화 내용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실제 양반과 말뚝이의 대화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대화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뚝이가 새뚜기한테 들어가서 네가 새님을 한번 뵙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새뚜기가 내가 그런 양반들을 왜 뵙느냐? 라고 해요. 이거는 양반을 보기 싫다는 양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근데 말뚝이가 너 그렇지 않다. 나중에 벼슬을 하려면 꼭 배워야 한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이 나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벼슬을 하기 위해서는 양반을 만날 필요가 있다는 말뚝이의 말을 통해 당시 부패하고 부조리한 양반들의 행태를 알 수 있고요. 당시 시대상을 묻는 문제에 부패한 시대상황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새뚜기가 그러면 네 말대로 보고 오마 하고 갔다 오죠. 자, 우리 새뚜기도 좀 웃기죠. 지금 말뚝이에 벼슬 하려면 너 양반 배워야 해 라는 말에 그러면 나 갔다 올게 하고 바로 태도나 행동이 바뀐 상황입니다. 자, 어서 갔다 오너라 하고 말뚝이가 새뚜기를 보내죠. 자, 우리 새뚜기의 성격을 묻는 문제에 현실의 문제점은 파악하나 상황에 따라 행동을 달리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새뚜기가 양반들을 만나고 어떤 일이 이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새뚜기가 쳐라 하고 얘기하니까 악사들이 타량 장단을 연주하면 새뚜기가 춤을 추면서 양반 일행 앞 뒤를 돈다. 자, 연주를 중지하면 말뚝이 앞으로 와서, 자, 그러면 지금 악사들이 타령 장단을 연주하는 새뚜기가 춤을 추는 그 부분을 통해서 지금 양반 일행과 새뚜기가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연주를 중지하면 다시 말뚝이 앞으로 오니까 양반과의 만남이 마무리된 거죠. 자, 그럼 일단 쳐라 라고 새뚜기가 악사들한테 바로 얘기를 하는 부분은 배우와 악사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요. 새뚜기가 춤을 추면서 양반 일행 앞뒤를 도는 것은 관객의 흥을 돋우며 분위기를 고조시킨다고 볼 수 있죠. 악사와 배우 간의 공간이 구분되지 않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고요. 가면극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배우와 악공, 관객 사이에 경계가 없어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고, 윗글의 내용을 묻는 문제에 새뚜기가 양반을 만나보는 장면을 음악과 춤을 통해 생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연주가 중지되고요. 지금 음악을 통해 장면, 상황 등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 부분에서 등장인물이 착용한 가면을 통해 사건의 극적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지금 등장인물이 착용한 가면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건의 장면이나 상황이 전환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죠? 자, 말뚝이 앞으로 와서, 자, 지금 여기 부분까지는 극의 진행에 참여하는 악공, 춤, 음악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가면극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가서 양반들을 자세히 보니 그놈들은 양반의 자식들이 아니더라. 지금 양반들이 격식에 맞지 않은 옷차림을 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조롱하는 거고요. 샌님을 보니 도포는 입었으나 전대띠를 두르고 두부보자기를 쓰고 꽃그림이 그려진 부채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양반의 자식이냐? 한량의 자식이지. 자, 지금 새뚜기가 양반을 대하는 태도를 묻는 문제에서 비판적 태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새뚜기는 양반을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그게 무슨 양반의 자식이냐? 잡종이더라. 그놈도 양반의 자식은 아니더라. 와 같은 새뚜기가 양반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부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 아니다. 그 댁이 무척 가난하여. 세물전에서 빌려 입고 와서 구색을 맞추어 의관을 입지 않아서 그렇다. 근데 우리 얘네 양반인데 왜 가난할까요? 그렇죠. 몰락양반이기 때문이죠. 지금 양반들이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색을 하게 된 사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조선 후기의 신분제도의 동요와 양반계층의 몰락 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양반의 경제적 몰락을 알 수 있는 부분을 묻는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반 3형제의 남루한 의관을 조롱하는 새뚜기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새님이 말뚝이한테 어디 갔었냐 라고 묻는 부분이 나와요. 말뚝이는 새님을 찾으려고요 대답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로 찾았는지 대답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이 부분은 일단 중요한 부분만 하고 넘어갈게요. 안남산, 박남산이라는 유사 의문의 반복을 활용한 언어 유희나 7패, 8패 이것도 마찬가지죠. 유사 의문의 반복을 활용한 언어 유희 아이머리, 어른머리 이것도 유사 의문을 반복하는 언어 유희 이런 언어 유희들이 사용되었고요. 그런 일간장, 이목골, 삼청동, 사직골 이런 것들은 특정 장소들을 나열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일정한 리듬감과 특정 장소들의 나열, 언어 유희적 진술 등 다양한 표현법을 활용하여 장면의 해학성을 높인 부분이고요. 장면의 극대화 부분이고요. 양반을 열심히 찾아다녔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부분에서 말뚝이가 새님을 내 증손자 아들놈이라고 하는데 자, 새님을 본인의 증손자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양반에 대한 조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님을 찾아다녔다고 말하는 말뚝이의 대답이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 중략 부분 이후로 보면은 자, 말뚝이가 이제 새뚜기를 잡으러 가네요. 이놈아 어서 들어가자. 너를 잡아들이시란다. 자, 새뚜기가 지금 버티지만 말뚝이가 버티는 새뚜기를 거꾸로 들고 와서 새뚜기의 엉덩이가 새님 쪽으로 향하게 잡아들이며 자, 굳이 새뚜기의 엉덩이를 새님 쪽으로 잡아들였다는 것은 양반에 대한 조롱이 드러난다는 거고요. 새님이 말뚝이한테 그놈의 머리를 빼다가 밑구녕에 박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 부분은 일종의 과장된 진술로 서민들에 대한 양반들의 무자비한 횡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새뚜기와 같은 평민에 대한 양반의 횡포가 드러나고요. 자, 새님이 새뚜기한테 여봐라 이놈 하니까 새뚜기가 내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 어떤 놈이 나더러 이놈이래 라고 얘기하죠. 정말 당당하지 않나요? 자, 양반 앞에서도 자신의 의견과 주체성을 드러내고요. 조선 후기 높아진 서민 의식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님이 이름을 물어봐요. 새뚜기가 내 이름은 아첨 아자 번개 번자요. 지금 자신의 이름을 아버지와 이름이 유사한 아번으로 말하고 있고요. 양반에 대한 새뚜기의 무시와 조롱하는 태도를 알 수 있죠. 자, 이것도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인데 우리 언어 유희는 문제로 출제되기 좋으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새뚜기가 새님한테 불러보라고 해요. 그래서 새님이 번화라고 부르는데
새뚜기가 붙여서 불러보시오 라고 하니까 새님이 막 쩔쩔매죠. 그 새뚜기가 계속 재촉을 해요. 자, 이 부분은 양반이 내세우는 권위와 달리 허세로 가득 찬 양반의 무지를 비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새님이 아짜 번짜야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새뚜기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으로 양반의 무식함을 드러내죠. 그 새뚜기가 아짜 번짜가 무엇이오? 새님이 그래 배웠소? 어서 그러지 말고 붙여 불러오요. 그래서 새님이 계속 쩔쩔매다가 아, 이거 참 이상한 이름도 다 보았다. 왜 이리 팽팽하냐? 아, 아버지! 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양반이 자신을 높여 부르게 함으로써 조롱하고 있고요.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이 다른 하나를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말뚝이가 새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자 왜 그러느냐? 라고 답하는데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른 양반에게 반말로 답함으로써 양반을 모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부분은 새뚜기가 새님에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며 양반을 희롱하는 장면이고요. 새뚜기의 재촉에 따라 결국 새뚜기를 아버지라고 높여 부르게 된 새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이러한 새님의 말에 반말로 대답하는 새뚜기를 통해 양반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자신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등 새님을 희롱하는 새뚜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주 별선대 놀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 풀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처음으로 볼 문제는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5번 문제 함께 봅시다. 우리 지금 새뚜기와 말뚜기의 대화 내용은 양반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이었죠. 자, 이거와 가장 유사한 것은 5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은 두꺼비라는 양반을 희화화하여 양반의 허장성세로 풍자하고 있으므로 새뚜기와 말뚜기가 나누는 대화 내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고 갈게요. 자, 우리 1번은 자연에 있는 화자가 속세 아니면 임금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지만 이내 본인의 씨름이 없어도 나라를 구할 인자는 많다고 생각하며 미련을 버리고자 하는 내용이 드러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2번은 자연에서 사는 삶에 만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3번 남의 것을 탐하는 죄 짓지 말고 한 번이라도 죄를 짓고 나면 새로 고치기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고요. 4번은 비록 가난하지만 강산과 풍어를 버타여 사는 풍요한 마음, 이것은 어떤 권세나 황금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 하여 현실을 부정하고 자연에 귀의하여 사는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에 가장 유사한 거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 보기 전에 기억이 뭔지 먼저 보여줄게요. 기억은 고래담 같은 기와집이로구나 이고요. 문제는 9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같은 표현 방법이 드러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반어법 드러나지 않은 거 찾으라는 문제였고요. 반어법은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서 아마 좀 쉽게 풀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9번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4번이죠.
자, 4번은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데도 당신의 노랫가락이 들린다는 역설법이 사용되었죠. 자, 나머지는 왜 반어법인지 볼게요. 1번은 끼니를 먹지 못하는 굶주리는 마을 위에 노을이 떴는데 그 노을을 곱다고 반대로 표현한 반어법이 사용되었고, 2번은 나 보기 역겨워서 가는 임한테 눈물이 나는 것을 눈물 흘리지 않겠다고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법이 사용되었죠. 자, 3번은 그들을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다고 반대로 표현한 반어법이 사용되었고요. 5번은 자, 그대를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일이지만 사소한 일이다 라고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어법이 사용되지 않은 거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0번은 디귿 먼저 보여줄게요. 자, 우리 디귿은 이상한 이름도 다 보았다. 왜 이리 팽팽하냐? 아버지. 이 부분이고요.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이 디귿에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1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디귿은 아버는 아버지의 발음이 유사한 것을 활용한 우리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였죠. 자, 그렇다면 발음의 유사성을 사용한 언어 유희가 사용된 것을 찾으라는 문제고요. 자, 1번 갈비는 동음이어로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노생원과 발음이 유사한 노세 원님을 사용했기 때문에 2번이 발음의 유사성을 사용한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고요. 3번은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이거 지금 언어의 도치를 사용한 언어 유희입니다. 자, 얘는 양반, 절반, 개다리 소반, 꾸러미 전에 백반이라고 반이라는 음절의 반복을 활용한 언어 유희이므로 발음의 유사성과는 관련이 없고요. 자, 5번도 말이 빠져서 이가 헛나버렸네. 지금 말과 이 언어의 도치를 통해서 언어 유희하는 방식이죠. 따라서 가장 유사했던 것은 2번 노생원과 노세원님이었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 본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지문으로 만나도록 할게요.